자, 우리 민동기 평론가께서 최초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당대표 후보자인 우리 천하람 후보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말씀하시니까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성대모사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저도 아이고 이렇게 하는지 많이 하는지 몰랐는데 예,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예, 아 지금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그러니까 요새 지금 제 와이프께서 출마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와이프께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요새 집에 안 들어와서 뭐 그것도 있고요. 요새 약간 주땡스 뭐 365 M땡 이런데 되게 비싸잖아요. 아, 그래서 예. 굉장히 뭐 가성비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좋은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정말 많이 빠지셨네. 예, 예. 와, 그래요. 깨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수도권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아까 이제 잠깐 소개하셨습니다. 미처 말씀 못하신 부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맨정신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선거를 하면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뽕을 맞아요. 아 후보자가 이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후보자일 때도 있고 당 대표일 때도 있고. 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일선 당협위원장 해봤잖아요. 이게 당 대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람을 모아줘야 되는 당 대표랑 알아서 사람들이 오는 당 대표.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 이럴 때는 저는 그때 직접 뭐 경험 많이 하진 않았지만 다 하는 얘기가 그때 사람 동원하느라고 진짜 죽을 뻔했다. 막 그 당협에서 몇 명 동원했는지 해가지고 인증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그랬어요. 버스 앞에 모여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당협에 사람이 부족하면 막 옆 당협 사람 좀 꼬아가지고 야 우리랑 사진 좀 같이 찍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모으면은 뭐 이재명 대표 수호대 그런 것도 비슷하지만은 몇 천 명이 모이거든요. 예. 그럼 당 대표는 그 고생하는 거 몰라요. 아하. 근데 거기서 다 황교안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뽕이 차가지고 거기서 Y 포즈 같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 다 우리 지지자들이니까 신나가지고 거기서 막 종북 좌파 때려잡읍시다 막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얘기를 우리가 억지로 쌓아놓은 성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중도층 민심 안 나오고 하니까 맨날 무릎 꿇고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삭발. 특히 뭐 TK 같은 데 가가지고 개헌 저지선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지던 패턴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 좀 우리가 사람 억지로 안 모아도 되고 우리끼리 이상한 거 뽕 맞고 폼 잡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사람들이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고 우리가 좀 맨정신이라는 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당을 좀 가자. 뭐 그 얘기를 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네. 실버 크로스 하셨다 그러면 이제 황교안 후보를 때릴 때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 때릴 때 아닙니까? 근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보면은 실버 크로스 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여론조사 보니까 안 그렇던데 뭐라는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원들 대상으로 샘플링해서 뽑는 여론조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PNR이 지난 2월 21일과 22일에 책임당원이라고 응답한 489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후보를 물었는데요. 김기현 42.7, 천하람 22.8, 안철수 17.9, 황교안 14.2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자세하게 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 이후로 천하람은 올랐고 안철수 떨어졌습니다. 아 당심이. 그러니까 당심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천하람은 상승 흐름이고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당원 대상 조사를 보면은 실버크로스는 이미 왔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나 황교안 후보 지지층에서 저를 너무 싫어하시면은 이게 결선에도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적당히 그렇죠. 좀 네.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면서 사실은 저의 1차 목표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것만 아니면 저는 안정적으로 결선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결선 진출을 자신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결선은 없거나 천하람 김기현일 겁니다. 근데 없을 가능성 지금 봐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4일 5일 모바일 여론조사를 투표하고. 보게 되면 뭐 네. 김기현 후보의 그 지지율이 거의 뭐 절반에 과반에 육박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산술적으로 보면 45%라고 하면 무응답이나 답변 거부를 제외하고 나면 그게 이제 과반을 넘는 상태인 건데 그런 결과들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를 부정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좀 참 슬픈 얘기인데 천하람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 당에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세부 지표 보면은 요즘 처참하거든요. 예.
20대에서는 40대보다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40대는 진짜 못 뚫겠다, 철옹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20대, 30대 지지율이 40대보다 더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지난번 지선 대선에서 완전히 국민의힘 쪽에 몰아줬던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화 오면 저 국민의힘 지지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나이 연령대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하. 이분들이 설문조사에 여론조사의 응답은 좀 떨어지는데 떨어진다. 이분들이 제일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지금 후보님은 체감을 해요? 그럼 뭐 어떻게 이 체감하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기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주변에서 기분 느끼고 이런 것보다도 다들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책임당원 지금 꾸역꾸역 유지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제 지지층을 보면 여론조사 응답률이 가장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은 가장 높기 때문에 투표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그 블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천하람 지지층 블럭이 많이 들어와 준다면은 모수가 늘어나서 일단 김기현 후보의 1차 과반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제가 간다면 충분히 2위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뭐 그렇네요. 그렇게 지금 저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천하용인 후보, 그러니까 천하람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같은 최고용 후보 세 분들 허은하, 보면 김용태, 이긴. 네. 그 내부 총질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얘기 중에 그러면 뭐가 내부 총질인지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로 내부 총질을 하는 후보였으면은 컷오프 당했을 겁니다. 아니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지층이든 당원이든 민심이든 다 저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민심은 이미 거의 압도적인 1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민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국민들이 억지로 까는지 아니면 올바른 비판을 하는지 귀신같이 아십니다. 그러면 올바른 비판을 하는 걸 내부 총질이라고 하면은 이건 오히려 내로남불입니다. 조수진 의원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조응천 의원, 이상민 의원, 뭐 우리 김성애 소장님 같이 이런- 묶으면 좀 그거는 궁극해 할수 있어요. 갑자기 넣어서 지금 큰일 나요. 정치 생명 아무튼 끝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성애 소장님 빼고 빼주세요. 옛날에- 김성애 소장님은 예, 듣지 예. 마세요. 제가 또 와서 폐를 끼치고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금태섭 의원을 빼고 이제 조박해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할 때는 예. 조수진 의원님 이런 분들 막 물개박수 치면서 막 옳은 얘기한다고 정진석 위원장 같은 분들도 막 반란표가 아니라 뭐 양심표라 그랬나 뭐 무슨 뭐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민주당 안에서 옳은 소리 하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우리 당에서는 옳은 소리 좀 하면 바로 내부 총질입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죠.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근데 최근 이제 선거가 이제 종료 임박해가지고 갑자기 저 대통령실 비판과 그런 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저만의 피해 의식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님이 대통령실에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후보님을 때려줄 때 올라갔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왜 나 안 때리냐? 지금 때려달라. 안 때리니까 갑자기 천하람이가 치고 올라오지. 지금 황교안 후보가 갑자기 시스틸러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혁이냐 현상 유지냐의 싸움에서 원래는 개혁 부분을 별로 개혁적이지도 않은 안철수 후보가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때려주니까. 근데 천하람이가 나오고 나서는 이 포지션을 좀 잃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천하람이는 개혁이고 김기현, 안철수는 둘 다 윤심 호소 후보신데 김기현 후보는 윤심 호소의 승자고 안철수 후보는 윤심 호소의 실패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되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러니까 막판에 어떻게든 대통령실에 반응을 끌어내겠다 해가지고 급발진을 하고 계시는 건데 급발진. 이 급발진을 하는 거야말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한테 실버 크로스를 당했다. 반증이다. 나는 저는 명확한 증거라고 아니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반응을 했던데요. 자꾸 그 연대니 뭐니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경고를 했던 것은 그러면 안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인데 문제는 여기서 안 후보가 확실한 상승세를 가져가려면 대차게 붙어야 됩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실과. 근데 그럼 천하람 후보님한테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불리하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정답지를 유출하는 이유는 안 후보니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답지를 유출하는 건데 실망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유난연대 말 쓰지 말라니까 안 한다고 못 쓰겠다 안 쓰겠다 윤핵관 비판도 안 하겠다 그랬다가 예. 어제 슬그머니 오늘 아침인가요? 유난연대는 역사적인 사실 아니냐.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애초로워 보여요. 애초롭다. 그리고 어제도 이게 저만의 피해 의식일까요?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게 잘못됐다. 윤핵관들이 과하게 이렇게 당을 쥐고 흔드는 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세게 붙어야 이거를 된다.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 많이 피해 당했으니까 좀 불쌍해요. 안쓰럽지 않아요? 저 좀 찍어주세요. 피해자 입장으로. 어허. 여당의 당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부당함, 피해, 불공정을 건져주겠다라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와야지 내가 피해자예요라고 하고 있어요. 야당 당대표라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은 당원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집권을 같이 해가지고 내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땅 투기 의혹으로 이제 새 후보로부터 그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고 던져버렸어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법조계에 있는 사람 다 알죠. 이런 거 수사 의뢰 해봤자 열심히 안 해줍니다. 아. 그래서 황교안 후보도 차라리 그럼 명확하게 고소를 해라. 아하. 나를 고소해라. 황교안 후보는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잠잠해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 이슈가 확 터지고 사실 그 이후에는 거의 정치권에서 장해찬 후보가 확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좀 묻히는 거 아닌가 야설 그랬는데 지키는 것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게 확장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 땅을 팔았던 분이랑 약간 의뢰인 변호사의 관계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엮여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천하용인 팀의 이기인이 이거 열심히 파고 있거든요. 저희는 확실하지 않으면 터뜨리지 않을 것인데 아하.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판단을 할 거지만 내일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저도 문제 제기할 생각입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가 이 땅을 왜 샀는지 해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이 어디 필요한가요? 제 말은 그러니까 맹지고 뭐 거기서 뭐 키우고 싶고 다 괜찮으면 좋습니다. 젊은 사람도 땅을 사랑할 수 있죠. 왜 그 젊은 마흔도 안 된 분이 땅 샀냐? 이거는 저는 굉장히 나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땅 사랑 아무튼 이상한 소리는 그만하고. 땅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있는 것 같아. 지금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통 이런 게 터지면은 전국 단위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8년은 신용이라도 하고 성이라도 보입니다. 논란이 되면 논란이 되면은 보통 그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다가 내놨다. 좀 싸게 그냥 좀 빠르게 좀 처분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얼마에 내놨으니까 이거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돈 많이 번 거 아닙니다. 아니면은 뭐 얼마 정도는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수익금의 얼마 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성의를 보이고 조금 회초리 맞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김기현 후보는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 최소한의 성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이슈가 안 잠잠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장해찬 후보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야설 집필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불법으로 추정되는 드래그 레이싱 팀 모임을 만들어서 관리자로 활동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근데 장 후보는 또 이게 불법적인 건 없었다 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야설 작가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중시하는 정당으로서 야설 그 자체를 저는 터부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설의 수준도 수준이지만은 연예인의 실명을 가져와 가지고 야설을 쓴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100% 허구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굉장히 슬그머니 바꿨죠.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이 등장인물의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작품에서 바꿨어요. 저는 그 바꿨던 게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인정한 거니까. 인정한 거니까. 그럼 인정할 거면 사과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사과 없이 슬그머니 바꾸는 것이 저는 장해찬 후보의 이번 선거에서 최대 패착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드래그 레이싱 모임 이것도 마찬가지고 불법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럼 놔둬야 되는데 이게 계정이 또 싹 네. 사라졌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이제 계정에 있었던 동영상을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뭐 보기도 했고 SNS에 저도 올리기도 했는데 동영상을 게재하셨더군요. 동영상 몇 분 안 되는 동영상인데 중앙선 침범이 엄청 많고요. 아. 그 아웃 인 아웃 그 레이스에서의 예.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영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아웃 코스로 들어왔다가 인 코스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 공도에서 하면은 중앙선 침범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불법성은 없었다, 딱지 별로 안 뗐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잘못한 일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죽을 죄 진 거 아니면은 깔끔하게 사과하면은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는지 저는 그게 좀 답답합니다. 예. 그걸 뭐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추려다 보면 또 왜 그러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보니까 제 민주당에 계신 또 다른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뭐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울재명이랑 묘재명만 있다면 우리 총선 완승이다. 꿀재명? 울재명. 울재명. 울산의 이재명. 아, 울산의 예, 이재명과 김기현 후보와 묘재명 우리 장해찬 후보가 아. 집권 여당의 최고위에 들어와 앉아 있다면 필명이 묘재여서 네, 민주당은 뭐 총선 해보기도 전에 이긴다. 아하. 게다가 이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수로 우리 민주당이라고 할 뻔했네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또 개혁의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는 개혁하고 우리는 울재명, 묘재명이 최고위원회에 앉아 있다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자, 홍준표 후보가 네. 그래서 우리 천 후보님께 당 나가라고 직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민주당 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예. 그 문제가 예. 이 사태를 일으킨 게 전남 CBS입니다. 전남 CBS. 네, 제가 순천에 출마했을 때 예. 전남 CBS에서 이제 예. 인터뷰를 하면서 예. 밸런스 게임을 했어요. 아, 밸런스 게임.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아. 어떤 거를 골라도 저를 죽이는 죽일 수밖에 없는 밸런스 게임. 아, 답지가. 제가 지금 같았으면 제가 방송 짬이 있기 때문에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하고 도망갔을 텐데 아. 그때만 해도 이제 정치 신인이라서 아하. 자판기처럼 뭐 답변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제 산업화의 어떤 큰 영웅이고 대단하신 분인 건 맞지만 독재를 하신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재라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통령과 뭔가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다. 반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민주화라는 뭐 큰 흐름을 만들어낸 큰 정치인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어떤 그 민주적 정당성의 그 어떤 격차에 의해 가지고 내가 김대중 대통령의 손을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이제 다 앞뒤를 자르고 이제 김대중은 평가의 가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뭐 큰 정치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정말 크고 산업화의 영웅이라는 것과 독재를 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은 병립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 우리가 국민의힘 사람이 큰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까?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그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걸 강하게 얘기하셨고 오늘 정진석 위원장도 DJ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그냥 말만 멋진 허구의 구호가 아니라면은 저는 우리 당사에 저는 좀 이상해요.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만 거기 당 회의실에 걸어놓고 국민의힘은 우리 당의 대통령 중에 사회적으로 아주 지탄받는 분들을 빼고 걸어놓거든요. 저는 대통령쯤 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진영 나누지 말고 국민의힘 당사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사진 걸면 무슨 큰일 납니까? 민주당 당사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 걸면 무슨 나라가 두 쪽이 납니까? 민주당이 갈라집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말 철진한 이념 논리 이제는 저희 극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예, 네, 짧게 주세요. 그럼 안 궁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우리 조금 박해와 엮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김성애 소장님. 자, 내일 이제 TV 토론의 마지막이 있는데 자,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그 짧게 말씀 듣고 오늘 어려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준 높은 토론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아마 땅 얘기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딱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황교안 후보가 신스틸리오가 됐다. 생각보다 천안 후보 잘하시지만 1등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봐도 황교안 후보가 1등은 맞고요. 저도 근소한 2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또 건강하게 레이스를 잘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